안녕하세요.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입니다. 최근 눈 밑에 꺼짐과 심술보가 튀어나오는 것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으러 왔는데 눈 밑에 지방 이식을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나는 재배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지방 이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 밑에 꺼지는 눈물 고랑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위로 안화지방이 밀고 튀어나오면서 심술보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울퉁불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눈웃음을 지을 때 이런 부분들이 두 줄이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예요. 수술 방법은 눈을 뒤집게 되면 안쪽에 점막이 나오는데 점막을 살짝 열고 들어가서 튀어나온 지방을 일부는 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꺼져 보이는 눈물 고랑에 옮겨주는 거를 지방 재배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점은 눈물 고랑이라는 거는 꺼져 있는 이유가 피부하고 뼈가 서로 눈물고랑 인대라고 하는 단단한 조직으로 서로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꺼지는 현상이니까 수술적으로 이 눈물고랑 인대를 떼어내주는, 저희 의학용어는 박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떼어내주고 이 부분이 다시 붙지 않도록 안에다가 안화지방을 끼워주는 거를 눈밑 지방 재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밑 지방 이식이라는 거는 보통 미세 지방 이식이라고도 하는데, 본인의 복부나 허벅지에서 주사기로 지방을 채취를 해서 지방을 깨끗하게 잘 정제를 한 이후에 아주 미세하게 나눠서 이렇게 만든 지방을 주사기에 넣어서 다시 주사기를 통해서 집어넣어 주는 거를 지방 이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방 이식이 해주는 역할은 눈물고랑을 이제 안화지방으로 좀 꺼진 부분을 채워준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채워주거나, 또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피부가 얇아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앞광대가 80% 이상에서는 꺼져 있어요. 그래서 푹 꺼진 앞광대를 보완해주는, 훨씬 더 어려 보이고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눈 밑에 지방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눈 밑에 지방 재배치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피부가 얇은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요, 오늘 내가 정말 맛있는 진수성찬의 저녁을 대접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두꺼운 패딩 코트를 입고 밥을 먹으러 갔다면은 밥 좀 먹는다고 배가 좀 튀어나왔다고 걱정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얇은 크롭 티셔츠를 입고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밥을 조금만 먹어도 막 살이 삐져나와서 걱정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눈밑 지방 재배치의 원인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피부가 얇고 지방층이 얇으신 분들은 너무 얇기 때문에 안쪽에서 아무리 수술을 예쁘게 깨끗하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튀어나와도 다시 이런 부분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재발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눈 밑에 지방 이식을 통해서 얇은 피하 지방층을 조금만 보강을 해준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유지기간도 충분히 길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왜 눈 밑에 지방 이식이 필요한지 직접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눈밑 지방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바로 눈물고랑이 심하게 꺼져 있거나, 또는 눈밑 자체가 푹 꺼져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어요. 즉, 눈밑이 꺼져 있다는 얘기는 재배치할 안화지방이 이미 부족한 이런 케이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배치할 지방이 이미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다 재배치까지 하고 나면은 더 눈밑이 꺼져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방 이식을 통해서 부족한 볼륨을 좀 채워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눈물고랑 자체가 심하게 꺼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방 재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푹 꺼져 있는 눈물고랑을 완전히 다 채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방 이식이 필요한 경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다크서클이 심한 경우인데, 다크서클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제가 말하는 다크서클이 심하게 보이는 경우는 바로 피부가 아주 얇으신 분들에 해당이 되겠어요. 피부가 너무 얇다 보면은 안쪽에 근육이나 정맥들이 비쳐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크서클이 부각돼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얇아진 피부를 약간은 두껍게 보강을 하거나, 또는 이 얇은 피부 밑에다가 지방을 얇게 깔아주면 안쪽에 근육이나 정맥이 덜 비쳐 보이니까 이런 경우도 바로 지방 이식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앞볼 꺼짐이 심한 경우입니다. 앞볼의 위치는 제가 정확하게 어딘지 말씀을 드릴게요. 앞볼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돼요. 눈물 고랑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고 앞볼이 꺼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앞볼이 꺼지게 되면은 눈물 고랑에서 인디언 주름으로 이어지는 이 고랑이 길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한 앞볼 꺼짐은 아무리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하더라도 충분히 차오르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지방 이식 수술이 필요한데요. 이 앞볼을 채워주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눈물 고랑을 없애도 볼이 처져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느낌은 계속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또한 앞볼이 꺼져 있게 되면은 추후에 조금만 안아지방이 다시 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울퉁불퉁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앞볼을 약간은 볼륨감을 주게 되면은 눈 밑 지방 재배치 유지 기간도 길어지고 얼굴의 표정도 생기 있게 바뀌게 되고 훨씬 더 어려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지방 이식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는 눈 밑 지방 이식이 필요한데 실제로 지방 이식을 하지 않고 재배치만 한 경우 사진을 보시게 되겠어요.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웃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무표정일 때 정면을 바라본 사진을 보면은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는 큰 차이, 즉 개선된 부분이 크게 없어 보이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지방 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지방 이식은 일종의 수술이기 때문에 하복부에서 지방을 채취하거나 또는 허벅지에서 지방을 채취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수술 이후에 복부나 허벅지에 통증이나 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 필러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필러가 시술이 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필러를 적극적으로 이런 경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유는 지방 재배치를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피부가 얇은 분들이기 때문에 필러를 넣게 되면 얇은 피부에 필러가 비쳐 보이는 틴달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한 필러는 생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 사이에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중력 방향으로 약간 처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눈 밑에는 필러보다는 지방 이식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하러 왔는데 왜 난 지방 이식을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지방 이식이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 수술만 하러 왔는데 왜 이 수술까지 하라고 권유하지? 하고 상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상술이 아니라 본인한테 필요한 수술이기 때문에 권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가 진짜 이 수술이 필요한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우들에 해당이 된다면 지방 이식 수술을 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SH에 내원을 하신다면은 저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H 성형외과의 김성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